강남에서 나온 제비는 왔노라. 나타날 때 오대양에 앉았다가 이리저리 날아들고 넘노들면서 흥부를 보고 반가워라고 좋을 호자 좋아요 좋아요 지적이니 흥부가 제비를 보고 경계하며 하는 말이 흥부가 제비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말을 합니다. 고대왕실 우리 집 말고 크고 좋은 집 많은데 수수대 집에 와서 너네 집을 지었다가 5, 6월 장마에 털썩 무너지면 낭패가 아니겠는가? 야, 우리 집 자체가 약한데 여기다 니네 집 지어도 되겠어? 걱정. 얼마나 인간적이야? 제비가 흥부 말 듣지 않고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안아서 깬 후에 날기 공부에 힘쓸 때 뜻밖의 구렁이가 와서 제비 새끼를 몰수히 먹으니 몇 마리 벌써 잡아먹혔어. 흥부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흉악한 저 짐승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무죄한 저 새끼들을 몰식 한 방에 꿀꺽 하니 악착스럽구나. 제비 새끼라는 게 일단 흥부는 이 짐승 구렁이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제비라는 게 어떤 동물인 줄 알아? 이 뱀자식아? 은나라 대성 황제를 낳았고 곡식을 먹지 않으니 살아있는 인간에게 해가 없고 옛 주인을 찾아오니 뜻이 있고 이제 새끼가 다 죽음을 당했으니 어머 여기에서부터 제비 새끼가부터 유정하되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비는 아주 좋은 동물입니다 라며 제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열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옛날 이야기 고사를 활용하고 있죠. 저 새끼가 이제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찌 불쌍치 않겠는가 서리법. 저 짐승아 폐공의 용천검이 붉은 피가 솟아오를 때 백제의 영혼인가 신장도 장하시고 너 정말 죽여버려야겠어. 영주 광야 넓은 뜰에 숭랑자 해를 입히던 풍사망의 구렁이인가 머리도 흉악하다. 이런 흉악한 놈아 너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어머 세상에 제비 새끼 하나가 공중에 뚝 떨어져 대발 틈에 이렇게 수수깡 같은 걸로 집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껴가지고 똑 부러졌겠지. 두 발목이 자끈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떨었다. 흥부가 보고 펄쩍 뛰어 달려들어서 제비 새끼를 손에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말이 불쌍하구나 이 제비야. 은나라 대성 황제의 은혜가 넓어서 금수 짐승들을 사랑하여 다 길러내었는데 이 지경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서리법. 여보시오 아기염이 마누라 무슨 당사실 있었나? 우리 집에 실 같은 거 있어? 아이고 굶기를 부자 밥 먹듯이 하는데 굶어 죽게 생긴 집에 실이 어딨어? 하지만 천만 뜻밖의 실 한 잎을 얻어 주거늘 흥부가 칠산 조기 껍질을 벗겨서 제비다리를 싸고 실로 찬찬 동여서 찬 이슬에 얹어두니 깁스해 준 거죠. 10여일이 지난 후에 다리가 완고 나아서 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흥부가 슬픔을 느끼며 하는 말이 왜 그새 정들었거든. 먼 길 잘 가고 내년 3월에 다시 보자 하는데 어머 저 제비의 거동 보소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지. 이런 게 고전소설에 나타나 있는 맞아 편집자적 논평이었었지. 고전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 찾는 방법은 그냥 요령 아닌 요령 1번 큰 따옴표 없고 2번 감정이 드러나 있으며 3번 서리법 쓰는 부분 찾으면 어지간하면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에 한번 익기 시작하면 금방 눈에 들어와. 이렇게 큰 따옴표 없는 부분에서 감정을 드러낸 서리법 문장 찾으면 그게 편집자적 논평 되는 부분일 것이다.
양호 광풍에 몸을 날려 배군을 비웃으며 주야로 날아서 강남에 나타났더니 어머 제비 황제가 묻기를 에이 제비 황제가 어딨어 비현실적이죠. 너는 어째서 다리를 그렇게 저느냐? 예, 부모가 조선에 나가 흥부집에다 집 짓고 저희 등 형제를 낳았는데 뜻밖의 구렁이변을 만나서 형제들 다 죽고 저만 혼자 죽지 않고 바르작거리다가 뚝 떨어져 발목이 자끈 부러지고 피를 발발 떠오는데 흥부가 여차여차하여 이런 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앞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 얘기 다 써야 되는 건데 다리가 부러진 것이 의구하여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 은혜를 10분의 1이라도 갚고 싶어요 라면서 제비가 먼저 제안한 거야. 도움을 받은 제비가 먼저 제안했어. 제비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그런 은공을 몰라서 행세치 못할 금수라 박씨를 가져다 주어 은혜를 갚으라 라면서 제비가 제안을 하고 황제 제비가 그것을 허락해 준 거지. 제비가 감사 고맙습니다 하고 박씨를 물어서 내년 3월 3일에 다다르니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다른 버전에 보면 내가 안 그래도 너네 부모가 저기 떠난다고 하는 날에 뱀의 날이야 뱀의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큰 달력 보면은 이렇게 뱀의 날이라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니네 부모가 가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또 다른 버전도 있어요. 제비가 공중에 떠서 여러 날 만에 흥부집에 이르러 넘놀 때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 간을 넘노듯이 제비가 용처럼 단산채봉이 죽시를 물고 오동나무에 넘노는 듯이 봄바람 갯꼬리가 나비 물고 시냇가에 넘노는 듯이 아이쿠야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뭐 하듯이 직유법, 문장 구조 비슷하게 됐고 다양한 상황이 반복, 이런저런 뭐뭐 하듯이 열거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장면이 좀 확대화되어 있는 거지. 장면의 확대화. 사실은 이 괄호 쳐놓은 부분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일부러 넣어놓은 거지. 갸웃갸웃 넘보는 걸 흥부 아내가 잠깐 보면서 어머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여보 지난해 갔던 제비가 입에 뭔가를 물고 와서 넘놉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비가 박씨를 흥부 앞에 떨어뜨려 흥부가 집어보니 보은표 은혜를 보답하는 표 박 금자로 새겨져 있어 흥부가 하는 말이 수완의 뱀이 구슬을 물어다가 살린 은혜를 갚았으니 저도 또한 생각하고 나를 갚아주는구나. 이것이 보배로구나.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수확한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에게서의 화초장을 빼앗고, 화초장이라고 하면 서랍장 같은 거, 자개 장식된 서랍장, 자기도 제비로부터 박씨를 빼앗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 그달 저달 다 지내고 그 다음 해의 3월 3일에 이르니 강남에서 나온 제비가 옛집을 찾으려고 오락가락 넘노는데 어머 놀부는 야 이런 치밀한 자식 애초에 제비집을 지어놓고 기다려.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고 할 때 놀부놈이 주야로 제비집 앞에서 대령하여 가끔 만져봤는데 어머 알이 다 골고 다만 하나만 깨었지. 날기 공부하는데 구렁이가 오지를 않아 민망 답답하여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제비 새끼를 잡아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구라치고 있네. 위선적이죠. 조기 껍질을 얻어 찬찬히 밧줄 담듯 3층 얼레 연출 같듯
실만 이만큼 감았나 봐. 제 집을 얹어 두었더니 10여일 뒤에 제비가 9월 9일 맞이하여 날개 펴고 강남으로 돌아갔는데 강남 황제가 각처 제비들을 점고라는 건 이렇게 책 펴놓고 명당 오케이 왔어 체크 왔어 체크 이게 점고야. 점고 잘했던 아저씨 다른 소설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변사또가 점고를 했었지. 기생명부를 보면서 점고한다.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이 제비가 다리를 절고 있어. 너는 왜 다리를 저는지 작년에 웬 박씨를 보내 흥부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놀부놈이 나를 또 있네요. 여차 앞에 했던 말을 생략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절뚝발이가 되게 했으니 이번에는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제비가 요청을 하고 이제 이놈 전답 재물이 유효하되 놀부라는 놈은 먹고 살만한데 동기, 형제도 몰라보고 오륜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다. 좋아, 내가 너의 원수도 갚아주겠다라면서 어떻게 제비의 요청을 수락했죠. 그래서 보수표, 악행에 보답하는 표, 보복하는 박씨 금자로 새겨주니 제비가 받아가지고 다음날 3월을 기다려 청천을 무릅쓰고 이를 악물고 날아갔겠지. 근데 날아가는 요 장면 볼까요? 아까 그 제비와는 다르게 청천을 무릅쓰고 구름을 박차 날개를 붙여 높이 떠오른 봉 낮은 산도 넘어가고 깊은 바다 넓은 시내 작은 도랑 잔돌바위 훨훨 넘어서 놀부집을 바라보고 너울너울 넘노거늘 여기도 어떻게 해요? 장면이 확대된 부분이죠. 장면의 확대. 장면의 극대화. 놀부가 제비를 보고 반가워. 제비가 물었던 박씨를 떨어뜨리고 놀부놈이 집어서 기뻐하며 처마 밑에 심었는데 4, 5일 후에 순이 나서 덩쿨이 뻗어 마디마디 잎히고 줄기줄기 꽃이 피어 박이 10여 통이 열렸으니 놀부놈이 하는 말이 어머 아까 흥부는 3통 열렸었는데 흥부는 3통을 가지고 부자 됐으니 나는 장자. 장자라는 말 자체가 큰 부자예요. 석숭이를 행랑에 살게 하고 예황제를 부러워할 개아들 없다. 석숭이, 예황제 자체가 역사상 엄청 부자야, 부자. 석숭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 옷을 다 벗겨. 그리고 아예 새 옷을 해줘. 이렇게. 그리고 밥상마다 그렇게 다 일일이 해주고. 가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그렇게 했었던 애예요. 손을 꼽아가면서 8, 9월 기다린다. 왜? 박이 크는 날이지. 때를 맞이하여 박을 켜라 하고 김지위, 이주위, 독리머슴, 이웃총각 건너편 쌍원청이를 다 청해서 삭을 주고 발을 켤 때 와 돈 주고 인부를 썼죠. 째보놈이 한 통의 삭을 정하고 켜자. 흐뭇하여 한 통의 열량씩 정하고 박을 켠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라고 했더니 어머 가얏꼬쟁이. 가얏꼬쟁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연주자야 연주자. 가야금 연주자. 밴드부가 나와서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기에 놀고 가자 둥덩둥덩 하는데 째보를 원망하는 말이 아유 톱도 잘 못 지라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했는가 싶으니 아 시끄러 조용히 하라고 그래. 째보는 삭슬 받아야 하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럽시다 라고 해서 돈 100냥을 주어서 보냈더라. 째보 네가 재수가 없어서 박을 터도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너 그냥 가. 에이 한 통이 10냥씩 준다고 해가지고 나 왔는데 빨리 일당 보상해 라고 해서 다 까지 않고 100냥 받아갔다. 데스카에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역시 확인하시는데 넉넉하게 시간 드릴게요. 3분 시간 드려봅니다. 시작!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1번의 답은 2번 음성 상징어 있죠. 뭐 있었어요? 슬근슬근 톱질하는 소리 있었죠? 정답 2번. 2번
다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 1번. 제비가 이 지경이 된 것, 다리가 똑 부러져서 쩔뚝쩔뚝하게 된 것은 흥부 가족이 부자의 밥 먹듯 하게 된 것. 흥부 가족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비 다리가 부러졌어? 그럴 리가. 1번 틀린 얘기죠. 다음 3번. A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5번이었죠? 어디 있을까? 답은 5번. B에서 제비 황제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행위, 상황을 C에서 서술된 놀부의 행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C에서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있죠? 그 다음 B는요, 뭐야? 흥분의 집에서의 겪었었던 일인 거지. 그러니까 3번에 5번은 어떻게 고칠까? 제비 황제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상황을 어디? A죠, A. A에 서술된 흥부의 행위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고쳐놔야지. 다음 확인하러 갈게요.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놨었는데 흥부전에서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흥부와 놀부의 삶은 우화적 공간에 있는 존재들, 누구? 제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화적 공간에요. 네가 있나? 제비의 나라라고 할까? 우화적 공간이 있는 존재가 보낸 박씨는 인간 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오고 가는 전달자도 전달이 나오는데 제비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A도 박씨고 B도 박씨인데 A는 누구? 흥부에게 보내는 거고 B는요, 놀부에게 보내는 박씨인 거지. 그래서 1번, 발송자가 흥부에게 이 박씨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은 전달자, 저 은혜 갚고 싶어요. 알았어, 은혜 갚게 해줄게 라고 해서 박씨를 주는데 누구한테 줘? 은혜 갚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제비한테 주는 거니까 1번이 맞는 말이겠죠. 됐고 일단 정지.